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기 박스가 많이 쌓여있죠. 이번에 책을 좀 구매를 한 것도 있고 선물로 받은 책도 있고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지난주에 제가 예스24에서 구매를 한 두 권의 책인데요. 하나는 전시 도록이에요. 네, 다니엘 리히터 에코 다니엘 리히터 전시 도록입니다. 네. 나의 미치광 이웃이라는 전시였고요. 마곡역에 스페이스 K가 있는데 독일 작가 다니엘 리히터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림이 너무 세서 와,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러면서 봤는데 그림 속에 가지고 있는 서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자기 내면을 향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트가 있고 그래서 보면서 와, 창작자로서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예술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시 도록이 그때는 발매 전이었기 때문에 예스24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전시 소개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곧 그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 리히터 도록이었고요.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그림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림이었는데 흰 고릴라는 갈 길을 간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제일 좋았고 네, 이거 그래서 이번 전시 너무 좋았습니다.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에서 곧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수지 작가님이 번역과 그림을 맡으신 이번에 신작이에요. 우리 다시 언젠가 꼭이라는 동화책입니다. 멀리 있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딱 이수지 작가님 특유의 그림체가 잘 드러나죠. 근데 보면서 저 이거 온 날 얼른 읽었는데 우리 다시 언젠가 꼭 만나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강추합니다. 이번에 산 그림책이었고요. 이거 보면서 또 생각났던 게 잠시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동화책 중에 이거는 엄마가 아이에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동화책인데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이 책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우리는 항상 유대가 있다 이런 메시지가 결이 좀 비슷해서 엄마와 아이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 이런 그림 부분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동화책도 같이 생각이 나서 소개시켜 드렸고 우리 다시 언젠가 꼭 같은 경우는 팻 지틀러 밀러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글도 참 좋았는데 이수지 작가님 특유의 그림체가 있잖아요. 그게 이 글을 만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 됐습니다. 그 이수지 작가님은 지난해 제가 여름이 온다 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작가님인데 지난해 저의 베스트 전시 3개 중에 하나가 이수지 작가님의 여름이 온다 전시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가을에 한스 안데르센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이게 이쪽에 거의 노벨상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수지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책도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구매한 도록과 그림책이었고요.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풍월당에서 온 CD입니다. 이거는 잠시 뜯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쏟았어. 잠시만요. 이번에도 보리과자 넣어주셨네요. 이건 풍월당에서 온 CD인데요. 풍월당은 신문지랑 한지를 가지고 포장지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십니다. 공들인 음악이 만드는 세련된 사회. 딱 풍월당이랑 어울리는 워딩이죠. 제가 이번에 주문한 음반은
이 음반이에요.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를 했고요. 이 음반입니다. 이거는 존 엘리엇 가드너가 지휘를 했고 하이든의 사계 음반이에요. 이번 여름에 스트리밍으로 하이든의 사계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거는 비발디의 사계에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번에 여름에 왜 들었냐면 저의 여름 소설 중에 하나가 저의 최애인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그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 무라이 선생님이 좋아하던 음악이 하이든의 사계였어요. 그런 문구를 보고 어떤 음악일까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들으면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음반을 구매하고 싶어서 제가 마리스 얀손슨이랑 카를로스 클라이버 지휘 음반들은 하나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월당에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카를로스 클라이버나 그 마리스 얀손슨이 지휘한 하이든의 사계가 있습니까? 없으면은 저한테 좀 추천을 해주세요 했을 때 몇 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게 아르논쿠르, 존 엘리엇 가디너, 필립 헤리베레가 지휘하는 음반 3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건 존 엘리엇 가디너의 하이든 사계입니다. 이게 진짜 며칠 전에 왔는데 제가 빨리 뜯어가지고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이거 나중에 언박싱을 찍고 나서 뜯은 다음에 들어야겠다 하면서 못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인데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작업하면서 이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월당 항상 감사하고요. 잘 받았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뜯어볼게요. 두 권이 왔구나. 이거는 북저널리즘에서 선물해주신 스레드라는 잡지예요. 이거는 원래 제가 협찬 안 받기로 유명한 북튜버인데 왜냐면 저는 무료 협찬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1인 기업가들은 시간이 다 저에겐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책을 제공한다고 해서 무료로 읽고 영상을 만들 만큼의 시간도 없고 그리고 다른 스케줄들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일단은 협찬이든 아니면은 제의를 받든 제가 좋아야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구독자분들, 제가 봤을 땐 저보다 제 구독자분들은 훨씬 소양이나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도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거절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번에 북저널리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계신 혜리님이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써주신 거예요. 저 일을 하다 보면은 메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결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북저널리즘의 컨텐츠들이나 이 사업 방식들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이거는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이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찬으로 받은 책인데 이번에 3호를 보내면서 2호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께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연남동에 있는 편집샵 유어마인드 아시나요? 독립출판물들이나 굿즈들을 많이 판매하는 곳인데 이번에 저는 여기 책을 좀 샀어요. 하나는 제가 한차연 작가님한테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전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전시를 못 갔어요. 작가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데 유어마인드에서 이번에 이 출판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초록의 질감이라는 작은 책이고 초록의 질감이라는 드로잉이에요. 한차연 작가님의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데 여름밤 숲에서는 갓 진 호박잎 냄새가 난다. 그 초록의 숲에서 보내는 여름 한철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세요. 전시를 못 가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도록이 나왔을 때 이 작은 출판물이 나와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사면서 뭔가 책을 좀 몇 권 사볼까 하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저 만화책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하나씩 각각 포장을 해주셨구나. 2권의 책을 1권, 2권에 있는데 궁금해서 샀어요. 이거는 아직 내용은 검증이 안 됐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요렇게 2권이 왔는데 이거는 채식을 하는 사람이 일상 요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요리에 대한 책도 좋아하고 요리 에세이나 요리 만화책 이런 것도 좋아하고 비건에 대해서 실행을 완전히 하고 있진 못하지만 비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고 채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두현씨 잘 먹고 잘 살아요. 지난 브이로그에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요 만화책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요리 얘기인데 그림체가 굉장히 예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유어마인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차연 작가님의 드로잉도 초록의 질감, 그것도 유어마인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작가님 전시나 그림도 나중에 제가 한국 작가 몇 명 지금 마음에 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만났을 때는 꼭 사야겠다 하는 작가님들의 물망이 올라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한차연 작가님 그림은 인연이 되는 그림을 만나면 아마 제가 소장하게 될 것 같아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보는 작가님이고요. 이렇게 유어마인드에서 3권을 샀습니다. 건설링 이게 들어있었구나. 이거는 유어마인드에서 같이 보내주셨는데 작은 책이에요. 이 내방 정리 선언과 낑낑 전달받은 책 이렇게 곽성아님의 작은 글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만드신 거를 Reading Like Wandering 해서 이런 봉투에 같이 담아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소개 되게 좋아요. 위에 곽성아님은 말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황지원님은 집을 전공했고 창문 옆 식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네, 이거 재밌을 것 같네요. 이것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알겠다. 두 권의 책이 왔는데 이게 프로젝트로 같이 나온 책이에요. 잠시 이거는 좀 뜯어봐야 되겠다. 포장을 이거 엄청 고생하셨겠네. 이렇게 여러분 썬드리 프레스라는 출판사 아시나요? 그 예술 에세이 책, 예술 관련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출판사인데요. 이 썬드리 프레스에서 도시공간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편집하시는 편집자님이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 기획 단계에서 이 기획이 되고 있는 얘기들을 미리 들었어요. 이게 출판이 된다는 거 보고 연초에 들었던 기획이 책으로 나왔구나 이러면서 반가웠고 이거는 내돈내산입니다. 저 이거 텀블벅으로 주문을 했고요. 한 권은 미술평론가 작가로 활동하시는 김지연 작가님의 에세이 반짝이는 어떤 거지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세요. 영화 관련된 글을 쓰시는 것 같고 씀이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작가님이신데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 해서 영화관이라는 공간이랑 관련해서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 라는 책을 쓰셨고요. 표지를 하신 분이 정멜멜 작가님이세요. 사진 찍으시는 정멜멜 작가님이 표지를 해주셨고 이 반짝이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현대서울에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는
명필름 아트센터에서 촬영을 했어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권 다 책이 두껍진 않아서 금방 읽을 것 같고 잘 나왔네요. 김지연 작가님은 마리나의 눈이랑 보통의 감상이란 책을 쓰셨는데 저는 보통의 감상 때 독자와 작가로 만나서 지금은 이제 저의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글 굉장히 예쁘고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글을 쓰면서 치열하게 글을 쓰고 계신 분이고 글도 좋지만 이분이 가진 내적인 에너지나 따뜻함이 굉장히 그거를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리나의 눈이랑 보통의 감상 되게 괜찮아요. 그건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영화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완전 비전문가가 그냥 영화를 봤을 때 감상을 중심으로 저는 하는 거고 이 이미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가겠죠. 영화 관련된 글을 계속 쓰신 분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이런 목차가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반짝이는 어떤 것 같은 경우도 네, 이거는 반짝이는 어떤 것의 목차입니다. 네, 두 작가님 다 너무 고생하셨고 도시공간 시리즈 계속 기획이 되고 있는데 저 시리즈 모으는 거 좋아해서 다음 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잘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북을 보내주셨네요. 되게 좋다. 영화관 사진들이 이렇게 멋지네요. 사진으로 나오니까. 더현대서울은 저 아직 안 가봤는데 이거 보니까 또 궁금해져요. 이것도 소책자 나온 것도 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썬드리프레스에서 나온 반짝이는 어떤 것 영화관에 가지 않은 날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후의 소묘라는 출판사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이전 언박싱에서도 오후의 소묘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후의 소묘에서 매달 월간 소묘 레터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밤에 잠이 안 와서 그거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에디터님이 글을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애정하는 것들을 쓸 때 이렇게 멋진 글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 멋진 글을 감싸고 있는 에디터님의 역량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 답장도 보냈어요. 이렇게 애정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쓰면 이렇게 멋진 글이 나오네요. 뭐 이런 내용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걸 읽으면서 곰들의 정원이라는 이 동화책에 영업이 된 거예요. 이 책입니다. 이거는 파니 디카세가 짓고 정원정 박서영님이 아마 무르님이시죠? 네,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쓰신 작가님이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예쁘네요. 네, 이번에 번역을 하셨고, 정원정 박서영님이 번역을 하시고, 파니 디카세가 지은 곰들의 정원입니다. 이거를 소묘레터를 읽으면서 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서 책을 사려고 그랬거든요. 좀 쌓인 것들이 좀 읽고 정리해서 리뷰도 올린 다음에 책을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음반을 주문하게 되면서 이거를 같이 주문을 했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이번 엽서들도 같이 왔고요. 파니디카세의 곰들의 정원입니다. 소묘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뉴스레터 구독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추천해요. 뉴스레터들 여러 개 구독하는 것 중에 상당히 고퀄의 뉴스레터를 만나실 수 있고 주인장님의 굉장히 역량과 따뜻한 큐레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레터입니다. 정말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 돼요. 이렇게 기쁘게 책을 샀습니다. 곰들의 정원 소개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모던 첼로라는 음반입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하게 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리빙센스 스튜디오이거든요.
영상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쁘게 잘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소개되셨던 분이에요. 홍진호님은. 저는 예전에 슈퍼밴드 여기서 그 1대 슈퍼밴드에서 우승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서 몰랐다가 리빙센스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신간이 나왔다 하면서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귀에 착 붙는 거예요. 원래 첼로 연주나 현악 연주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분 음반을 듣게 됐어요. 이 음반이 되게 좋았어요. 10곡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이분을 좀 알아보니까 클래식을 전공하셔서 서울예고 나오고 서울대에서 클래식을 전공하고 독일에 가서 최고위 과정까지 마치고 클래식을 오래 공부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궁금해서 그 옛날 슈퍼밴드를 티빙에서 1편부터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그 이유가 워낙에 클래식으로 베이스가 탄탄한 거예요. 기초가 잘 되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흐나 이 사람이 슈베르트, 브람스는 어떨까 하면서 클래식을 좀 찾아 듣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듣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굉장히 감흥하면서 들었던 분들은 이미 거장이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연주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클래식도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거보다 크로스오버 쪽을 하실 때 더 귀에 착 붙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진짜 귀에 착 붙어요. 그 이유가 감정 표현할 때도 워낙에 더 클래식보다 크로스오버 하실 때 더 풍부한 부분이 있었고 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잘하나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 클래식으로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천이 많은 거라는 부유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그래서 모던 첼로라는 음반이 나와서 CD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구매한 CD 중에 가장 커요. 거의 미니 도록처럼 한 권의 책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음반이 너무 좋아서 발레 수업 가면서도 듣고 전시회 보러 가면서도 듣고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 계속 들었는데 정말로 이 웨이브, 꽃핀다, 그때는 우리가 꽃이 진다 이런 느낌의 곡들이에요. 보면서 안상훈 작가님 그림과 사빈 모리츠 그리고 도윤희 작가님 이 세 분의 그림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계절이 지나가는 어떤 계절들이 지나가는 동안 어떤 연주자는 반복해서 자신의 예술을 갈고 닦는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녹록지는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단단하고 아름다운 음악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 연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이 멜로디가 흘러나오면서 이게 되게 저의 이미지 속에서 풍겨졌던 풍경을 저는 말로 하고 있는 건데 사빈 모리츠와 도윤희 작가님과 안상훈 작가님의 그림이 넘실넘실 멜로디처럼 흘러가면서 그런 어떤 스토리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이 멜로디가 저희 귓가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길을 정진해서 가는 사람의 어떤 길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으로만 듣다가 이제 음반을 구매를 했어요. 소장하고 싶어서 제가 거의 클래식 음반만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음악들은 스트리밍으로 듣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몇 안 되는 제가 이제 소장하게 된 정통을 벗어난 음악 중 하나입니다. 이게 우열은 사실 아니고 취향이죠. 제가 그냥 취향이 그런 쪽이라서 주로 자주 찾게 되고 그 고르면서 듣는 것들 자체를 기뻐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클래식이기 때문에 음반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이제 그 크로스오버 앨범 중 하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네요. 여기 중에서 그때는 우리가 같은 경우는 홍진호님 자작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냥 연주곡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때는 우리가 그 노래할 때 선우정아님이 보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같이 홍진호님의 파트너인 음악적 파트너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윤성 피아니스트가 전체 프로듀싱을 한 음반입니다. 특히 저가 아까 전에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림들의 멜로디가 흘러가는 것처럼 넘실거리는 그거는 웨이브라는 곡이랑
꽃핀다, 꽃이 진다 이런 곡들이 그런 이미지가 넘실넘실 넘어왔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연주를 느낄 수 있고, 클래식도 그 단단함이 있어요. 하지만 크로스오버를 하실 때 그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착 붙는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연주자라는 거. 그래서 저처럼 첼로 연주, 저거 여러 악기들 중에 첼로에 대해서 특히 그 애착이 있어요. 그런데 첼로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홍진호님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랑 취향 비슷했던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책들과 음반,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조금 다른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기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연재를 해볼 생각이에요. 해나책장 스타일을 좋아하셨던 분들, 해주셨던 분들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런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약간 날씨가 환절기가 조금씩 시작되려고 하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